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지금 분란이 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당의 이 호남 의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 지금 호남에, 지금 전남에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그 민주당의 지금 상임 고문으로 되어 있죠. 자, 이낙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제 완 티켓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은요, 9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상이 걸려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이가요, 얼마 전에도 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최대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 싱크탱크, 이게 이제 이재명이 싱크탱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이가 입단속을 하고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통화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성장과 통합. 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각별하게 지금 보안 조심을 하고 있다. 자, 이미 국민의힘에서요, 이 싱크탱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그 다음에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동훈이가 말이죠. 그야말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한동훈이가 깐족거린다.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가요, 지금 한동훈이하고 경선 토론하면서 밝힌 내용 중에 최고의 인기어 중에 하나가 깐족거린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깐족거리는 이 한동훈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는지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발언한 내용이 SNS를 쭉 덮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배신자이기 때문에 이번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하고 둘이서 결선에 올라갔는데, 어떤 경우에도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렇게 깐족거리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탄핵 사태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 중에 한 명인 한동훈이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결선 투표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진행이 되고 5월 3일 날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 배신자, 깐족거리는, 그야말로 이제 대선 후보 정도 된다면 그야말로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뭐 목에다 힘줘서 무게감이 아니라 발언 내용, 컨텐츠하고 그 발언하는 이 행보에 있어서, 행태에 있어서도, 비헤이버에 있어서도 이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이 깐족거리는 인간 배신자,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중도, 그리고 보수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한동훈이를 찍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조국 땅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성추행 사건. 그러니까 아주 고위 당직자 2명이 여성 당직자, 이 핵심 보직에 있다고 하는데요. 성추행해서 이 여성 당직자가 이거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본래 이제 성 문제 하면 이제 민당이 전담인데, 그래서 더불어 무슨 당 이럴까지 닉네임이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조국당으로 이 불이 붙었습니다. 예, 조국당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죠.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맨 먼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조국당, 조국혁신당, 그래서 업무상 우의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 그러니까 이제 본래요, 요 성추행을 당한 여성, 이 핵심 당직자라고 돼 있어요. 이 A씨가 말이죠, 10개월 가까이나 성희롱에 시달려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당에 신고를 했는데, 당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니까 이 A씨가 바로 이제 엊그제죠. 4월 28일 날 종로경찰서에 그러니까 성추행을 한 남성 상급 당직자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함과 동시에 이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는 이거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고소장에 따르면요, 요 B씨, 그러니까 이제 핵심 상급 당직자이다. 그런데 이 A씨도, 그러니까 성추행 피해자도 핵심 당직자, 그리고 성추행을 한 남성도 핵심 당직자, 상급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에 노래방에 가서 요 A씨를 성추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말로 옮기기가 좀 지저분해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 증거 자료도 전부 고소장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사에서도 또 성적 발언,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업무상 대화를 나누다가도 또 성희롱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피해를 당한 A씨의 경우에는요, 지난 4월에 당윤리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비공개 의총, 그리고 비공개 회의, 이런 거를 열었지만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커지니까 결국은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요 B씨에 대해서는요, 업무상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B씨의 주장을 보면은요, 당에서 공간분리 요청을 받았고 외부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다. 그런데 상대 측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가 어려웠고, 주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보고 무고함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요, 지금 황현선 사무총장은 신고가 들어온 후에 장윤리위원회에 직회부했고, 피해자가 외부 조사기관 조사를 원해서 조사기관이 선정돼 곧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최고위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태까지 업무 배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요, 조사 개시 전에 업무 배제를 결정하기에는 당에 아무런 자료가 없고 외부 조사가 개시되고 조사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처리하겠다. 참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요 B씨 외에도 핵심 당직자 C씨에 대해서도 이 성비와 관련된 이 고발 사건이 추가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C씨는요, 자진해서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최근에 여러분들 말이죠, 이 장제원 전 의원이 참 안타깝게 목숨을 던졌는데요. 이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조국 혁신당의 여성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어요. 자, 근데 자기네는 이미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당 여성위원회까지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네 거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장제원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이 내로남불형 이 조국당 행태, 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조국당 관련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요, 민주당 관련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요, 지금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자, 뭐냐? 여러분들, 아주 맨 먼저 발족한 것이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입니다. 사실 성장과 통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지금 이재명이가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을 넓힌다.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은 사실 이 배분, 분배, 이거는 이제 진보파의 개념이고, 성장은 우리 우파의 개념, 그리고 통합도 이 우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이 한 거 봤잖아요. 맨날 분열. 예. 그래서 이름서부터 보수 냄새가 물컹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장과 통합이 일종의 이제 싱크탱크 정책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 여러 이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싱크탱크도 만들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제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온 바 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설익은 정책을 내놔가지고 그것이 마치 당의 공식 정책인 것처럼
마치 이재명의 진짜 정책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한 이재명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책, 일종의 이제 이 경쟁적으로 당과 성장과 통합이 정책 경쟁을 벌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유종일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가 1가구 2주택 세액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국민 제2주소지제,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적용, 이런 거를 주장해 왔는데 이게 당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당에서는 이 싱크탱크 유종일 대표한테 최대한도 공개 발언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싱크탱크 차원의 견해를 후보의 공약인 것처럼 오해하게끔 발표한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후보가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외곽의 싱크탱크가 주목을 받는 이 상황,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 성장과 통합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정책적인 말하자면 이제 오해.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성장과 통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모금 행위를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싱크탱크에 이제 임원진들이라고 할까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금 행위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제 계급이 높을수록 모금 액수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백만 원까지. 자, 그래서 이게 불법 모금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이거 리스크 피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졌다. 그래서 보안을 각별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은요, 이 싱크탱크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러한 이 고발까지 당했으니까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일정과 동선에 대해서는 보안과 경호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지금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싱크탱크가 사실상 이제 해체되다 보니까 선대위의 정책본부장, 선대위 차원의 정책 기능을 좀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틀고 있다. 그래서 정책본부장은 오늘은요, 민주연구원장이 이한주가 이제 최고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졌죠. 그 다음에는 진성준 정책위원장, 정책의장,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 의원, 자, 이런 사람들로 지금 정책, 이 라인이 다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요, 보안 기능 강화를 위해서요, 이 보안 기능이 강한 아이폰, 텔레그램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재명이가 특별히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초안을 철저히 하라. 그래서 평소 당부 과정에서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는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의 내용의 도중에 유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텔레그램 방은 바로 없애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요, 경선 캠프 시절에도 매일 오전 회의 때마다 보안을 강조하면서 캠프 내부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에는 원사이클 아웃 퇴출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분열상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경호에 대해서도 지금 각별한 지금 경호 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요, 경선 캠프 측에서는요, 수해 경선을 앞두고서 행사장에 방탄 천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이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호남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호남에서 전남 출신의 이낙연, 그리고 이제 전북 출신의 한덕수 대행이 빅 텐트를 칠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호남에서 90% 득표율을 목표로 해서 뛰고 있는데 여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산되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 지금 이게 호남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발로 뛰고는 있지만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비상 사태에 들어가 있다. 예컨대 지금 김원희 목포와 지금 지역구죠. 그다음에 김문수 순천 광양. 예,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완전히 비상에 걸려서 뛰고 있다.
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뭐 당연히 호남표 분산을 시켜야죠. 분산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김민석이가 말이죠. 김민석이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뭐 설에 의하면 김민석이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총리로 간다. 본래 뭐 서울시장설도 많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설에 의하면 또 총리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죠. 최다 득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 공모신문인데 왜 사전선거운동을 하느냐,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검찰이나 또 선관위에서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조사도 하고 수사를 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민주당에서도 역풍이 글 것이다,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김민석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한대행이 실제로 사퇴한다면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선거 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예, 아니 참모진에게 선거 관련 무슨 지시했는지 내용도 모르고서 직권남용이라고 탄정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상 이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정치적으로 이거는 심한 공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게 총리실 즉각 압수수색해라. 그리고 사적인 대선 준비가 이뤘는지 조사해라. 그리고 국가禄을 받는 자가 국가 자원을 착복 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면서 국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권한대행을 유지한 채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 구성에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 이렇게까지 또 국정원을 끌어들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또 지금 김민석, 황정화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이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이 합의 분위기가 쭉 되고 있고 성공적인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것도요, 관세 협상을 대선에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전히 악의적으로 짜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요, 황정화 대변인, 박주민이 김민석이 민주당이 총 아주 공세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뭡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이 관세협상, 전 세계적인 발등의 불인데, 이걸 끄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끄지 않으면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 차원에서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특히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일인데, 이거를 갖다가 대선에 이용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역풍을 맞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준비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우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세훈이가 쓰려고 했던 사무실을 나경원이가 썼어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가 쓰고 있던 사무실을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 측에서 우선 사무실을 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일화 준비에 매진을 한다. 그래서 단일화 준비에 매진한다. 야, 그래서 지금 이낙연하고도요, 식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날 사퇴를 하고요, 2일날 출마 선언을 한다. 날짜는 계속 조금씩 유동성 있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권한대행직을 내놓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충분하게 잘 설명을 한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을 재차 사과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30차례에 가까운 줄탄핵의 문제점, 극단적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는 통상전쟁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담길 것이다. 이게 한덕수 대행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의 출마 이후로는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대연정을 통한 거국 내각 구성 방안,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정책, 이런 것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선 출마 첫 행보로는요, 헌정의 방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국민 담화 때마다 나라 위기 때마다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에도 정대철 회장하고 좀 의견 조율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원론들이 함께 나서서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협치의 중요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명 빅텐트 구성, 요 행보도 또 강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낙연, 이준석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대영의 출마가 이제 가십권 정도가 아니죠. 구체적인 시장 단계에 들어가니까 민주당에서 요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존 펠란 미 해군상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한대영은요, 조선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다.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오늘 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네요. 요 펠란 해군성 장관하고요, 한덕수 대행은 하버드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도 진솔된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참석해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2027년도까지 153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요즘 행보는요, 철저하게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지, 선거의 선자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당 측에서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예, 내일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의 판결과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우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